건은 라이트 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젠장. 네? 스트레이트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시간대 독점한다고 했는데 국회 방송이 지금 독점을 해버렸어요. 네, 아이고. 네, 하필 뭐 오늘. 이런 복병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번 주간에 무슨 큰일 하나 터질 것 같아 느낌에. 언론계에서. 이거 언론계에서. 오늘 벌써 할 얘기들 많죠. 오늘 뭐 할 얘기 많죠. 경향신문 사태도 경향신문 있었고요. 건도 네, 있고 손석희 건도 사장도 있고. 있고. 손석형이 그만둔다면서? 뭐 앵커룸 그만두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앵커는 앵커 그만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제가 장담합니다. 1년 내로 돌아옵니다. 음, 시청률 곤두박질 치고 그러면은 돌아와요. 홍석현 사장의 부름에 따라. 네, 그렇지. 홍정도. 네. 제가 장담합니다. 내년에 돌아옵니다. 내년에 내년에. 그만두고 내년에 돌아옵니다. 내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석희 형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석희 형보다 석희 형을 더 잘하는 사람이 김용민입니다. 그런가요? 존나 기분 나쁘시겠지만 할 수 없어요. 현실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예. 네. 자, 치킨 이제 튀김 말고 오븐에 구운 닭 오닭으로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닭은 흑맥주를 이용해서 닭 특유의 잡내를 제거하고 육질을 더욱 부드럽고 촉촉하게 숙성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마기 오줌으로 이렇게 잡내를 제거했군요. 음. 네, 그래요. 두 번째, 오닭은 국내산 생닭만을 사용합니다. 신선한 국내산 마니커 생닭 9호를 사용해서 아하. 가공하고 있는데요. 네, 9호 닭이라 양도 넉넉합니다. 9호 닭이라는 건 이제 사이즈를 말하는 건데 네. 851에서 950g, 가공된 오닭은 700g입니다. 그러나 고닭은 851에서 950g. 오.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기름에 튀기지 않습니다. 오븐에 초벌구이를 한 다음에 직화로 한 번 더 구웠습니다. 냉동 상태로 포장되기 때문에 드실 때는 프라이팬이나 에어프라이어, 오븐 등에 충분히 데운 다음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닭은 말이죠, 오리지널과 스파이시가 있는데 촉촉담백한 통닭 바비큐를 원하시면 오리지널로, 자, 알싸한 매콤함을 함께 맛보고 싶다면 오닭 스파이시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름이 오닭이에요. 오닭, 오븐에 구운 닭 오닭. 네, 오닭 단품 한 팩 700g, 오리지널 스파이시 모두 13,900원, 두 팩 세트입니다. 두 팩. 오리지널 2팩, 스파이시 2팩, 혹은 오리지널 한 팩과 스파이시 한 팩.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두 팩을 살 경우에는 네, 29,900원. 그렇습니다. 네 팩, 네 팩도 소개해 주세요. 네, 오리지널 4팩을 사시거나 아니면 스파이시 4팩을 사시거나 아니면 오리지널 둘, 스파이시 둘 이렇게 사실 경우에 37,900원. 점점 세트 그 팩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저렴해지네요. 저렴해집니다. 자, 가장 큰 폭의 할인이 적용되는 오닭 4팩 세트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냉동실에 보관한 후에 하나씩 먹으면 되기 때문에 보관도 부담 없습니다. 연말연시 치맥 파티를 위해서, 주말 조촐한 혼식을 위해서 이제 값비싼 배달치킨 대신에 맛있고 건강하고 양 많고 저렴한 오닭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뭐 기름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합니다. 건강하고 저렴하고 맛있는 오닭.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합니다. 자, 시작합시다. 아유, 네. 뭐, 이게 오리지널, 이게 스파이시. 스파이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리지널부터 먹어볼까요? 야, 껍데기가 맛있다. 어우. 잡내가 진짜- 없네. 네. 잡내가 없어.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시내에서 전기구이 통닭을 가져온 것 같은. 그렇잖아요. 그날 잔치하는 날이죠. 아유, 되게 담백하네요. 저는 그런 추억을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둔 적이 없습니다. 애들한테 네. 사가고 가긴 가죠. 중간에 다 중간에 먹습니까? 다 먹습니다. 네. 하나만 먹어보겠다 해놓고 네. 제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이 닭이라는 동물은 목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네. 이게 진짜 옛날 그 전기구이 맛. 어이, 살코기. 네. 어마어마한. 이게 기름에 튀기지 않으니까 얼마나 건강해요. 이런 치킨은 막 먹어도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이 되게 많은데요. 양이 많아요. 홍지식이에요. 아, 이게 지금 한 봉지. 한 봉지씩인데 이래? 와. 이게 거의 그러면 치킨 한 마리네요,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두 접시에 이제 29,000원. 두 접시에 29,000원? 와. 이 네 접시 네 팩을 사면은 이거
치킨 하나당 10,000원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게 기름이 안 튀기니까 담백해서 좋네 진짜. 살도 봐봐. 그냥 음. 아주 너무너무 네. 핑크빛이 나면서. 이건 어떤 술하고 먹어야 됩니까? 아 이건 맥주죠. 맥주, 이거 맥주. 맥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기름기가 많은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이제 쫄깃쫄깃한 게 음. 맥주랑 더 잘 어울려요. 아 이거 스파이시는 괜찮네요. 심심하지 않고. 제가 요즘 완전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아이고 영양 보충하셔야 돼. 뭐 이게 식욕이 별로 안 땡기 진짜 별로 거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야 이거 스파이시 요건 별미네요. 지금 잡내 하나 없고 맞아요. 전기통닭 맛 같으면서도 육질이 일단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예. 그냥은 진짜 정통의 전기통닭. 요 스파이시는 네. 굉장히 별미입니다. 기름기가 최소화돼 있어가지고 네. 먹기에 되게 부담이 없어요. 네. 이제 저기 뭐야 치킨 이런 거 밀가루 둘러가지고 이렇게 기름에 튀긴 거 이런 거 좀 지양하시고 별로 안 이런 거 좋죠. 드세요, 이런 거. 이거 건강식이야 건강식. 닭고기 좋아하는 분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닭고기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담백하네요. 음. 닭고기가 이렇게 담백할 수 있다니. 자, 여러분 5분에 구운 닭 오닭입니다. 여러분 만사랑 부탁합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먼저 공지가 있습니다. 네. 12월 26일 목요일 아침 10시에 제가 광주 갑니다. 아침 10시에요. 12월 26일이요. 네. 네. 오늘 녹화일로부터 시작해서 사흘 뒤. 3일 뒤. 3일 뒤 목요일 아침 10시에 광주 극동방송. 광주 극동방송 앞에서 이게 직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장한 목사 규탄 집회를 제가 동참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광주의 목사님들과 함께 아시죠? 12.12 군사 쿠데타. 네. 40년 되는 날, 이 양반이 저 전두환, 살인마 전두환과 그 일당들과 함께 샥스핀 오찬을 했습니다. 아 거기 있었습니까? 거기 있었어. 어, 바로 맞은편에 거기 앉았어. 그 카카라고 한 사람이 그치, 김장한 목사야. 뭐 음. 그 저기 이순자는 영부인 이러고. 기분 자빠졌네 진짜. 자, 광주 시민들을 모독하고 5.18 광주 항쟁 희생자분들 그 가슴에 대못을 박은 김장환 목사를 규탄해야 됩니다. 목사가 거기에 왜 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무슨 전두환이가 무슨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근데 왜 거기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는 내가 진짜 열받았던 게 뭐냐면은 아니 이 인간들이 말이야 전두환을 전도하러 갔대. 전도하러 갔다고요? 전두환 40년 근데 내가 극동방송에 있을 때도 네. 왜 그 전두환하고 친하게 지내냐고 하면은 전두환 전도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지금 퇴사한 지 한 20년 됐거든요. 아직까지 전도 중이에요? 아직도 전도 중이야.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 와중에도 절에 들어갔던 양반한테 교회를 이게 전도하겠다고요? 뻥이지.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걸 믿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특히 그 광주에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 좀 함께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이 나라의 그 친미 반공 한국 개신교계의 원로는 김정환입니다. 이 사람이 정관계 네트워크가 상당하고요. 뭐 본인은 유신 체제 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싸웠던 조지 오글 목사님 훌륭하신 분인데 쫓겨났어요. 네. 그 조지 오글 목사님을 정치 목사라고 비난을 했던 양반인데 본인 자신이 정치 목사입니다. 이런 정치 목사가 다음 총선 때 어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자, 여러분 12월 26일 우리 광주 호남에 사신 우리 애청자분들 좀 많이 모여주세요. 그래서 그날 김장한 목사를 아주 혼쭐을 내줍시다. 김장한 목사가 지금 광주에 있는 건 아니죠? 광주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저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근데 광주 영령들과 함께 이제 서울에서 만약에 집회하면 이 좌파들 모였다 이러고 만다고. 그러니까 광주에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그 5.18의 도시가 어딥니까? 광주죠. 또 민주화의 성지가 어디예요? 광주. 광주죠. 네. 광주의 시민들이 극동방송 너희들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 전원 받았을 때 아주 오금이 저릴 거예요. 예. 자, 12월 26일 아침 10시 목요일 아침 10시에 광주 극동방송으로 여러분 많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민이도 내려가서 그날 함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 번영로 73 광주 극동방송 앞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 번영로 73
네, 극동방송 앞에 많이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여주실 거죠? 네, 함께해 주십시오. 예, 정말 그날 우리 민주 시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김장한 목사 보세요. 미국이 좀 뒷배로 있어서 그런지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전두환이 이따위하고 저기 그것도 12.12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짓밟은 그날에 오찬을 하겠어요. 전도? 아니 꼭 그날 전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하여튼 여러분 많이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저희가 이제 MBC 스트레이트 얘기를 했었는데 그 후속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민동기 국장님 뭐 반론을 많이 접하셨다고 들었어요. 엄청 접했죠.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여러 루트로 음, 전해져 왔는데 음, 일단 가장 강력한 그 반발은 음, 어필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주진우 기자 그 진행을 하는 찬반 논란 네네. 의견을 물었는데 음. 한 명 빼고 다 반대했다. 저도 개인 자격으로 이제 입장을 밝힌다면서 전화 주신 분이 있었어요. 스트레이트 제작진 중에 한 분인데 그런 적 없다. 단언컨대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한 명만 주진우 선배를 찬성하고 나머지가 반대했던 게 아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진우를 잘라야 된다가 한 명 빼고 전부의 의견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가 MBC 고위층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네.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고 음. 그러니까 뭐 몇 명이 찬성했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지만 음. 주진우 기자를 진행자로 계속 가야 한다는 쪽에 많은 제작진이 의견을 표명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관훈 방송되고 난 뒤에 전해 들은 얘기는 다른 뭐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기자 교체와 관련해서 그거는 대충 맞는데 네. 자기네들도 그런 내부에서 항상 프로세스가 있었고 음. 뭐 시청자위원회라든가 여러 그게 있었는데 음. 고위층과 간부들이 음. 좀 이번 파문을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작진한테 돌리려고 하는 그런 그렇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르기는 상층부에서 잘라놓고 그 뒷감당을 이제 스트레이트 제작진들한테 전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음. 그거는 뭐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그건 정말 아니다. 딴 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할 생각이 없는데 그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주진우 기자 뭐 교체에 찬성했다 한 명 빼고 이거는 자기네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분명히 아니, 그러면은 한 명 빼고 다 주진우 교체를 요구했다. 네. 이렇게 말한 인간은 인간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 그 방송이 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 전해 듣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관훈이 방송되고 난 뒤에 약간의 그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부 급들과 간부급들과 저에게 얘기를 들은 그 간부급들과 또 스트레이트 제작진 사이에도 묘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 시점상 미묘하게도 우리가 방송되고 난 뒤에 최승호 사장이 연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그 사이에 또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임할 생각이 있었고 주진우를 자르는 과정 속에서도 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 그 제가 취재했던 그 MBC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얘기를 했었어요. 최승호 사장 연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다들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말이죠. 최승호 사장이 말이죠. 그 연임을 안 하겠다고 밝힌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점 직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따져보니까 이분이 방송문화진흥회에 이사회죠. MBC 이사회. 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들어가서 나름 어떤 경영 계획을 밝히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임 이후에 경영 계획을 밝히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건데 주진우를 자르고 나서 연임 이후에 경영 계획을 이야기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고 그림도 그려봤는데 그러니까 주진우를 잘랐으니 어디로부터 저 광고 받기 용이해졌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내년도에 경영 상태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그런 비전을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그냥 최승호 사장이 굉장히 좀
질타를 많이 받았고 연임에 대한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종의 압력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한마디로 아니 당신이 뭔데 연임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 실적이 이렇게 엉망인데 라는 질타를 받았다는 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연임에 대해서는 계획을 접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최승호 사장이 만약에 연임하려 한다면은 추진우를 왜 교체하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물었죠. 그 저기 취재원한테. 취재원한테 그건 제가 이제 아니 지금 입한국에서 주진우 기자를 교체한다는 거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냐는 식으로 물었는데 이제 제 취재원 얘기도 그거였어요. 아니 연임을 하려고 했으면 주진우 기자를 안고 갔지 굳이 교체하려고 안 하지 않았냐. 아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주진우를 잘라야 더 MBC가 최승호 사장 체제가 더 좋아질 여지가 있었던 거라는 말이지.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연임하고자 하면 주진우를 안고 간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 말도 웃기지만은 저한테 취재원이 했던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연임을 앞둔 시점에서 주진우 기자를 내침으로써 흔히 말해서 지금 MBC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보도라든가 이런 쪽을 좀 호평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 좋은 어떤 그런 평가 분위기 속에서 예. 굳이 이 논란을 왜 만들겠냐는 그런 얘기였죠. 예. 네. 하여간 저기 최승호 사장은 하여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도움될 게 없다는 말을 본인이 얘기했지만 그게 진심인지는 모르겠고 어차피 최승호 사장은 연임이 좀 어려운 구조다. 이런 점은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은 추진우를 그렇게 뭐 물론 사람을 자를 수 있습니다. 일 못하고 저기 방송 못하고 시청률에 도움 안 되고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나간다면은 그럴 수 있는 건데 저한테 또 항의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추진우를 교체해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왜 교체를 해야 되지? 방송을 못 한다고 뭐 출연료가 많이 나간다. 방송을 못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것도 그 뭐 일부 이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도 그의 방송이 현격하게 못 봐줄 정도로 어려웠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또 하나가 뭐 무슨 출연료 때문에 그런데 아니 출연료 얼마나 받아간다고? 그리고 왜 경연한 MBC 경연한의 책임을 다 주진우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지? 좀 그래서 우리 최승호 사장님이 상당히 좀 많이 오판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태 왜 주진우를 잘라야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얘기를 듣질 못했어요. 아니 상도 받고 시청률도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구조상 MBC가 스트레이트라는 하나의 히트 상품을 만들어냈는데 그 히트 상품에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렇게 날려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유추해 보건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된 시청자위원회에서 지적된 그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진은 그렇게 뭐 큰 부담을 느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게 경영진이라든가 최승호 사장은 상당히 좀 불편해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어느 단계에서 논의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최소한 간부들 사이에서는 내년에 기자가 진행하는 식으로 프로그램 성격도 스트레이트에서 2580으로 바꾸고 뭐 이런 구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여기에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어느 정도 뭐 인발브가 돼가지고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논의는 간부급 차원에서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 사견인데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더 이상 이제 주진우 기자가 뭔가 스트레이트와는 다른 어떤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MBC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 토사구팽? 론칭하는 데는 상당히 역할을 했는데 이제 조금 더 가기에는 상당히 주진우 기자의 진행과 이런 스타일이 시청자면에서도 뭐라고 하지. 뭐 이렇게 뭐라고 하는 시각이 내부에서조차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교체 이렇게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제 생각. 아니 합리적이잖아요 루트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주진우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지난 방송에 대해서 반론은 얘기해줘야 될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네. 그래서 얘기할 건 얘기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 본인 자신은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 1년 동안에 뭐 계속 사측에서는 주진우를 날리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아니에요. 1년 전부터 날리려고 아주 발버둥을 쳤어요. 그렇게 해서 이 제작진도 회사 쪽에서 최승호 사장 체제가 워낙 강력하게 주진우를 날리려고 했으니까 결국 뭐 계속 저항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이게 뭐 주진우 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 바, 건의한 바 없다. 이런 게 이제 그분들의 정리된 의견인 것 같아요.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네. 그 참 이상한 게 말이죠. 최승호 사장은 왜 적폐청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나? 재밌잖아요. 주진우를 날리고 적폐청산에 성공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주진우가 적폐인가? 뭐 주진우 선배를 겨냥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말이죠. 윤도한 지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있는데 이 양반을 적폐 기자들 그분들이 몰려있는 논설위원실로 보낸 사람도 최승호 씨. 먹었어 최승호 체제에서. 전동건 국장도 마찬가지고. 최승호 체제에서 참 이상야릇한 인사들이 종종 비춰졌어요. 그래서 좀 그게 답답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양반들이 무슨 MBC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새로운 MBC가 되기 위해 함께 조력했던 분인데 그런 분들이 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렇게 물을 먹이고 말이죠. 이상해졌어요 최승호 씨가. 하여튼 MBC가 좀 건강하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방송 지난번에 되고 나서 그 여러 이제 의견을 받았는데 아까 얘기한 거에서 조금 연장을 하면 간부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제작진 책임 혹은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스트레이트 제작진뿐만이 아니라 약간 주니어급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속 반응을 제가 접하면서 딱 이건 제 느낌인데 최승호 사장은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너무 PD 수첩만 챙겨. 그다음에 보도국하고 보도제약국 간부들은 너무 그냥 보도 있잖아. 뉴스데스크 이런 것만 챙겨.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라든가 이런 시사 프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약간 방관하는 듯한 이런 게 굉장히 좀 이 누적된 불만들이 그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스트레이트 주진우 기자 건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행태를 보면서 또 한 번 또 약간 좀 실망을 한 그런 의견이 저한테도 전달이 됐을 정도니까. MBC 상황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최근에 또 아주 엄청난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거 뭐 대충 덮으면은 이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MBC에서 지금 이상한 일이 하나 터졌는데 그냥 어떻게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면은 이 시간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김현